경영자분과 퇴사 의사를 말씀드렸던 퇴사 예정자 간에 소통에 어떤 오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자가 공적인 자리에서 말하지 못할 속내나 어려움들을 표현하심으로써 오해의 소지를 좀 줄이고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지에 대한 솔직한 얘기를 해달라 요청을 하면은 좀 솔직하게 얘기를 합니다. 네, 오늘은 제가 바로 현장 얘기를 시작을 해드린다면은 서울 중구에 위치한 15인 이하의 농수산물 유통업을 하는 현장 이야기입니다. 이 현장은 제가 OKR 컨설팅을 12주간 하고 있는 현장인데요. 12주간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인원의 3분의 1이 퇴사하는. 잠깐만요. 15명에 3분의 1이면 5명 퇴사했어요? 네. 뭐 OKR 컨설팅에서 막 괴롭힌 거 아닙니까? 그 이유는 없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래서 제가 경영자분에게 다음에 혹시 퇴사자가 발생하면은 제가 미팅해 보겠습니다. 라고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좀 답답했나 보네요. 그래서 마침 수습 기간에 퇴사자가 발생을 하여서 네. 제가 이제 면담을 진행을 하였고요. 네,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근데 면담을 진행했을 때에 이례적으로 계속 통상적으로 하는 질문을 했을 때 퇴사 의사를 밝힌 이분께서 계속 이런 대답을 하는 겁니다. 저는 한 달밖에 근무를 하지 않아서 이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계속 이렇게 구체적이지 못한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어떻게 하면 이런 분들을 통해서 회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 어떤 영역이 있을까를 고민하게 됐을 때 이 5가지 영역을 좀 빠르게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배우고 성장할 기회가 한 달임에도 불구하고 적절하게 반영이 되었는가? 그리고 입사 첫날 프로그램은 어떠셨습니까? 힘든 부분은 어떠셨습니까? 좀 혼자 있게 되는 시간은 없었습니까? 그리고 3개월간의 온보딩 프로그램들은 소개가 되었는지, 그리고 어렵진 않으셨는지, 그리고 튜터 제도가 잘 진행되고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였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가치체계. 경영자가 가지고 있는 가치체계가 팀장들에게 전이가 됐을 거고, 팀장들은 팀원들에게는 어느 정도로 소통이 되고 있고, 팀원들은 신규 입사자에게 어느 정도로 이렇게 노출되고 그에 맞게끔 피드백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진행하였고요. 마지막은 이제 리더십 부분입니다. 팀원들이 생각하는 경영자의 리더십은 어떤지, 그리고 중간 관리자의 리더십은 어떤지, 그리고 팀원들의 숨어있는 리더십은 어떤지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방금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이제 인재 프로필은 저 2번째 입사 네, 첫날 프로그램에 맞습니다. 인재 프로필 작성이 되는 게 우리의 매뉴얼인데 네. 아무튼 수습 기간에 퇴사하는 5가지 이유네요. 네. 뭐 이제 미팅을 하다 보면 조기 퇴사자 미팅을 할 때 조직의 문제를 발견하는 뭐 또 다른 어떤 그런 사례들이나 이런 것들은 뭐 구체적으로 어떤 게 좀 있습니까? 네, 또 다른 현장 이야기는 바로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20명 이하의 브랜드 커머스의 현장입니다. 이 현장에서는 제가 한 달 전에 토요일 저녁에 운동을 하려고 밖에 나가던 찰나에 경영자분께서 연락이 왔습니다. 코치님, 2주 전에 입사한 이분이 급하게 퇴사를 요청합니다. 아하. 노티스 기간 없이 바로 퇴사를 해달라고 합니다. 제일 좀 힘들죠. 네. 그래서 굉장히 당황을 했는데 당황했던 이유가 이 분이 평소에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업무도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사람들과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자분과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회사가 맞닥뜨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기대감을 갖게 하는 인재였기 때문에 이 소식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이제 발걸음을 돌려서 집으로 들어가 경영자분과 운동하다가 줌 미팅을 진행하게 되었고 어떻게 면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확인해 달라. 그러고 난 뒤에 저도 추가적으로 퇴사 의사를 밝히신 분과 통화로 또 구체적인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좀 요청한 퇴사 의사를 밝히신 분의 부검 메일입니다. 네, 제가 그분은 결국은 퇴사는 하셨네요. 네,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부검 메일을 하면 네. 퇴사한 분이 이제 회사에 대해서 네. 남겨주는 거죠. 네. 넷플릭스에서 쓰는 표현이죠. 네, 부검 맞습니다. 메일. 맞습니다. 뭐 내용이 당연히 블러 처리 네. 되겠지만 뭐 어떤 내용들이었습니까? 굉장히 좀 상상 가능하다시피 굉장히 구체적으로 적어주셨거든요. 크게는 첫 번째가 OJT 이후에 팀원들 간의 지식 전수가 아예 없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2주간의 짧은 기간임에도 일 수는 있겠지만 충분히 그 이후에 이제 대면적으로도 지식 전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팀장 또는 다른 팀원에게 이건 어떻게 하면 됩니까?에 대한 요청이 있어서 업무 매뉴얼대로 하십시오. 그거 보면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아하. 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질문하면은 못하면 나는 잘 모르는 사람인가라는 좀 심리적 압박감을 사실은 드지 인계인수 할 않습니까? 때 누구나 네. 할 수 있어요. 이 말은 질문하지 마 뭐 이런 말이라서 좀 피해야 될 말 중에 네, 하나인데 맞습니다. 그 말 또 나왔네요. 네. 네. 어떻게 보면 이 입사자분께서는 2주 동안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를 검증해야 하는 굉장히 외로운 시간을 보냈음에도 좀 추측이. 근데 경영자 모르는 거잖아요. 그거.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튜터 제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튜터 제도에 전혀 이행되지 않았던, 형식적으로만 존재했던 이유가 좀 발생이 근데 됐습니다. 그거는요 다른 회사 탓할 게 아니에요. 한 3개월 전입니까? 네. 우리 인턴들 많이 입사했을 때 네. 제가 승질 한번 이빠이 잘 모르죠. 네, 네, 책임자급들한테 제가 승질을 한번 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금요일 날 네. 기록하도록 돼 있는 게 있어요. 네. 그거 알죠? 네, 알고 있습니다. 기록하게 돼 있는데 절반이 기록을 안 했더라고요. 아, 그래서 주말에 제가 임보하는 겁니까?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다 뭐 100% 기록하고 막 저희 동지실장이나 뭐 담당되는 센터장들이나 뭐 이렇게 할 거면 채용하지 마십시오 막 제가 막 주말에 업무톡을 막 이렇게 보냈는데 그러니까 경영자가 이렇게 가인지도 그렇다는 걸 얘기해 드리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동으로 돌아가는 거 없다 그거. 시스템 만들고 튜터 붙여주면 알아서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미팅하고 12번 해서 12번의 평가 기록 누적해가지고 수습기간 뭐 OX하고 뭐 그런 거는 가인지도 안 그렇다. 네, 로빈도 이빠이. 네, 저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당연히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 네. 튜터 연결해도 멘토라고 하든 사수라고 하든 어쨌든 연결해줘도 바쁘죠. 바쁘다는 이유보다는 사실은 안 해봤기 때문에 네. 그걸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잘 모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처음엔 잘 안 된다. 그거를 잘 모르고 시스템 만들었으니까 되겠지. 요게 맹점인 것 같아요. 네. 아마 그런 현상이겠죠. 네. 저희도 비슷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문제가 좀 많이 직시가 되고 난 뒤에 네. 지금 이 현장에서는 튜터 교육부터 그리고 튜터가 이제 미팅하는 것까지 제가 1대1로 매칭을 해서 성공 사례를 쌓아나가는 과정에 있고요. 이 부검 메일을 통해서 조금 유별나게 조금 발견할 수 있는 포인트는 팀원들 간에 은은한 따돌림이 있었다라는 부분이 발견됐습니다. 은따까지 네. 인계인수 안 해주고 1대1 안 해주고 은따까지 네. 나가라는 이야기네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경영자분과 제가 좀 많이 낙심됐던 포인트는 그 팀원들 중 한 분이 이분은 차기에 이 팀을 이끌어줄 팀장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분이 계셨었거든요. 근데 이 부검 메일을 100% 믿을 수는 없겠지만 부검 메일을 기반해서 봤을 때는 이분이 업무적으로 대한 태도나 그리고 고객을 대한 태도나 그리고 같은 동료를 대한 태도가 팀장으로는 부적격하다라는 것이 좀 발견됐던 게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참 같습니다. 안타까워요. 우리 네. 팀장 세울 사람이 없어요. 세울 사람이 없어요. 네. 그래도 사람에 대해서 저도 뭐 여러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만 누구를 팀장으로 세우냐 할 때의 1번은 나머지 다 중요한데 1번은 뭐냐? 사람 키울 수 있는 사람이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퇴직자를 면담을 할 때 팀장들도 좀 다 신뢰하기가 좀 어렵고 네. 경영자가 만나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네. 저도 퇴직자 미팅은 다 제가 하잖아요. 네. 그때 참 고통스럽습니다.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뭐 그런데 이제 잘할 수 있는 방법. 경영자나 팀장이 퇴사 예정자 이제 퇴사하기로 했다고 네. 치고 그 사람과 만날 때에 잘할 수 있는 방법 현장의 사례를 지금 갖고 계시니까 네. 어떤 방법들이 있습니까? 네. 바로 이 첫 번째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겁니다. 퇴사 예정자의 그 심리가 어느 정도로 다운되어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건설적인 대화를 위한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먼저 우선이고요. 두 번째는 급한 불 끄기입니다. 급한 불은 다름이 아닌 퇴사를 하겠다고 고백한 분의 심리 상태에 있는 불을 말하는 건데요. 이분의 급한 불을 끄지 않으면은 감정적으로 면담을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급한 불이라면 뭐 회사에 대한 불만, 네, 맞습니다. 뭐 그런 네. 감정적인 요소를 의미합니까? 네. 네. 불만족했던 모든 부분들에 대한 불이 될 텐데요. 그럼 막 회사 불평을 막 들어야 될 텐데 네. 들어야죠.
그게 좀 힘들지만 네, 그래도 그걸 안 들으면 동일한 실수를 또 반복하니까 맞습니다. 저의 경우도 저도 들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네. 가슴 아프니 편해한다. 저도 몰랐던 사실인데. 아 이거 앵커링 될까봐 걱정되네요. 아무튼 네, 종종 듣습니다. 종종 듣습니다. 네. 저는 그걸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아 편애를 어떤 쪽이 해석이 어렵네. 끝나고 이야기하는 걸로. 급한 불 끄기. 그 네, 다음에는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경자분께서 굉장히 많은 질문을 차이와 하셨는데요. 이유이 뭡니까? 이거는 어떻게 하면은 이 질문에 어떻게 보면 꼬리 질문이라고 하죠. 네. 꼬리 질문을 통해서 퇴사 예정자의 근본적인 이유를 파고들고 그거에 대한 대안책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아하. 네, 뭐 예를 들자면 나는 물류 업무 할 줄 알았는데 네, 물류가 아니라 그냥 숫자 세는 거였다. 네, 뭐 이런 것들. 네, 맞습니다. 그게 퇴사 이유 중에 많이 나오기도 하니까. 네, 맞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를 했을 때 말씀드렸던 그 예시처럼 제가 실제로 입사할 때 어떤 것을 기대하고 오셨습니까?에 대해서 물류에 대한 도소매업에 대한 유통 과정을 알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간 잡무를 좀 많이 했던. 그래서 이 차이의 간극을 물어보았습니다. 왜 그런 차이가 났던 것 같습니까? 에서는 경영진이 너무 실무에 집중돼 있고 지식 전수에 대한 시간을 할애되지 못한다. 그리고 팀원들에게 시간을 쏟지 못하고 이런 불만과 욕구들을 해소할 수 있는 창구가 아무것도 없다. 라는 이유까지 발견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리고 차이를 물어봤다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이유를 물어봄을 통해서 수습기간인 분들에게 회사에 대한 개선점을 발견할 수 있는 포인트. 근데 이제 질문은 네, 이게 이제 컨설턴트니까 네. 약간 제3자니까 네, 편하게 좀 말을 하는 거고 아까 같은 그런 양질의 회사의 개선 포인트를 좀 발견할 수 있었을 수도 있고 네, 경영자한테 사실 얼굴 보고 얘기한다는 게 네, 쉽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이 다음 이 팁을 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경영자 미팅 때 경영자분과 얘기했던 의사를 말씀드렸던 퇴사 예정자 간에 소통에 어떤 오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자가 말하지 못할 공적인 자리에서 말하지 못할 어떤 속내나 어려움들을 좀 표현하심으로써 그 오해의 소지를 좀 줄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에 어떤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지에 대한 솔직한 얘기를 해달라 요청을 하면은 퇴사 예정자 분께서는 좀 솔직하게 얘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저도 만나보면 제가 쓰는 코멘트는 뭐냐면 나도 더 좋은 경영자가 되고 싶어요. 네, 그래서 그 누구님 이름을 말할 수가 없네요. 님이 같은 사람이 또 들어온다면 네, 내가 또 헤어지면 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안 헤어질 수 있으려면 내가 뭘 바꾸면 안 헤어질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면 다 술술 말하더라고요. 네. 전 속으로 상처받는지도 모르고. 근데 도움이 되죠, 그게. 아프지만 도움이 되는 거죠. 경영자의 진심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 안타까움을 말해주는 것. 네, 헤어지게 맞습니다. 되는 것에 대해서. 안 헤어지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내가 네. 당신의 결정은 존중하는데 안 헤어지고 싶다. 다음에 이런 상황에서는 그래서 좀 조언을 해달라. 네. 그러면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포인트를 주고 싶은 부분은 퇴사 면담회 때 급한 불을 끄지 않으면은 퇴사 면담 이후에 실제로 퇴사한 날까지 기존 직원분들과 퇴사를 준비하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 급한 불을 다 번질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그럴 가능성도 있고, 이 경영자의 진심을 통해서 이 퇴사 면담 시간 때 경영자 편을 들게 좀 조직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주어야 이 남은 기간 동안 조직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를 다른 팀원들에게도 전해드릴 수도 있고 남은 기간 업무에 대한 집중도도 유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뭐 다 경영자만 시간 내라, 경영자만 들어라, 경청해라, 뭐 다 그렇게 되는데 지금 그 고은동 대표님이 질문을 하셨어요. 오늘 내용과 결이 다르나 수습 기간이다 보니 질문을 하게 되네요. 양해 바래요. 입사 시 근로계약서의 3개월 수습 기간을 평가를 통해 정기적 전환이 되어지는데요. 업무와 팀원 간에 위해가 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여 수습기간 만료 종료해야 된다면 근로계약 해지가 되나요? 해고가 되나요? 3개월을 종료해서 종료한다. 그러면 해지라는 표현이 맞고 3개월 되기 전에 뭐 한 달 했는데 도저히 계속 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해고입니다. 네. 수습 기간이기 때문에 즉시 해고가 가능합니다. 오늘 저녁에 헤어지면서 아이고 누구님 우리가 뭐 수습 기간 진행하면서 이런 상황이 되면 서로 만류하지 않더라도 종료하기로 했잖아요. 요러요러한 이유 때문에 내일부터는 출근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즉시 해고죠. 수습 기간이 그게 가능합니다. 네, 맞습니다. 가능해요. 다만 이 사람이 정당한 사유로 해고되었다. 수습 기간 중 해고되었다는 것은 회사가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기준표, 그 리더들의 평가표 잘 남겨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적으로 너무 또 애매해지면 노동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입증 책임이 회사에게 있다라는 거. 3개월 끝난 다음에 종료하면 뭐 그거는 약속대로 종료하는 거 되게 상관이 없고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인사기록 카드 키트 준비했고요. 자, 요렇게 교재를 신청하시면 요렇게 5종류의 파일을 드립니다. 인재 프로필 빈 양식으로 4개를 드리고 샘플까지 다 드리고 있죠. 들어가셔서 교재 신청 여기서 수령하시면 됩니다. 오늘 1강 들었지만 오늘 신청하시면 내일 바로 받으니까 따라오시는 데는 큰 문제 없을 겁니다. 교재 신청하게 하시고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일 또 김경민의 경벙커는 주제별 MBA 진행합니다. 인재 육성 MBA 저와 함께 강점 이야기로 내일 넘어가겠습니다. 강점 이야기 해주는 거 직원들이 격려를 받습니다. 그런 지점들 여러분들 참고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내일은 2024년 8월 20일 화요일 인재 육성 MBA가 있는 날입니다. 함께 하시고 이어지는 쇼미더 지식에서도 현장의 변화 사례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네, 좋습니다. 지금 시각 8시 52분. 오늘 성공적으로 시간 관리 잘했습니다. 9시 되기 전에 여러분들 맞춰드리고요. 내일 또 저희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7시 3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객을 위한 사랑, 직원을 위한 사랑으로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비즈니스는 사랑입니다.